옆자리 사수처럼 일잘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무작정 일을 했죠.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무작정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리고 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오늘은 미국 탑5 경영 코치의 일잘러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마디로 머릿속에 있는 일을 다 꺼내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명확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중요한 일만 골라서 처리하는 일잘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먼저 소개할게요. 바로 GTD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미국의 탑 경영 코치인 데이비드 앨런의 방법입니다.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두껍죠? 한 500페이지 정도 분량의 책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5단계로 나눠서 처리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도표로 정리해 놔서 옆에 붙여놓고 참고하기에도 좋아요. 요약해서 설명할게요. 자, 바로 1단계는 수집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일을 한 곳에 모아두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일단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는 명료화 단계입니다. 수집함을 한번 체크하는 단계예요. 실행 가능한지 판단하고 다음 행동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정리. 우리가 명료화 단계에서 다음 행동을 정해놨잖아요. 이 정해진 걸 할 일 목록이나 캘린더 등 알맞은 곳에 배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검토 단계예요. 주기적으로 전체를 점검해서 시스템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5단계가 실행. 지금 상황과 에너지에 맞는 다음 행동을 골라서 실제로 수행하는 단계예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왜 5단계이고 왜 이 단계가 있는 건지 알기는 쉽지 않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 곳에 다 모아두고 어떤 일인지 파악하고 현재 내 상태에 맞는 일을 골라서 수행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일잘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잘러는 결과로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기대하는 결과를 적시해 낼 수 있어야겠죠. 이 시스템은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몰아주는 도구예요. 그럼 실제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집 단계예요. 미리 말씀드렸듯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는 일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수집함에 모아두는 거예요. 메일로 오는 요청, 팀장님이 지나가면서 던진 말, 회의 중에 갑자기 떠오른 할 일까지 전부 한 곳에 던져 넣으세요. 아직은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모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GTD의 철학 중에 하나는 물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물과 같은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죠. 돌이 하나 들어오더라도 반응은 하겠지만 다시 잔잔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외부 잡음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수집 단계에서는 그냥 모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명료화 단계입니다. 이제 수집 단계에서 모은 걸 살펴볼 시간이에요. GTD는 꽤 복잡하지만 여기선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2분 규칙이에요. 즉, 할 일이 있는데 2분 안에 끝나는가 안 끝나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2분 안에 끝난다면 바로 실행합니다. 만약 2분 안에 끝나지 않으면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주 주간 보고 작성이라는 할 일이 있다고 해볼까요? 2분 안에 안 끝나겠죠? 그러면 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해서 뭘 해야 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지난 보고서를 열어서 목차를 참고해서 정리하기. 이 정도면 다음 행동으로 명확하겠죠?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정해놓는 게 명료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날짜나 마감이 있는 건 캘린더에 놓고요. 없는 건 그냥 할 일 목록에 쭉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일을 할 때 캘린더를 보고 급한 일을 체크할 수 있고요. 급한 일이 없다면 할 일 목록에서 할 일을 보고 그 할 일을 실행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중요한 거 이야기할게요. 바로 주간 검토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30분만 투자해서 수집함과 할 일 목록을 체크하는 거예요. 처리 안 된 건 왜 안 되었는지를 보고 안 된 건 다음 주로 날짜를 다시 정하는 등 이런 걸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검토 시간이 없으면 시스템이 조금씩 무너질 수 있어요. 할 일은 계속 쌓이는데 점검을 안 하면 결국 다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물과 같은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집, 명료화, 정리, 실행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점검을 통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직장인이 GTD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러면 결국 들어오는 일을 모두 처리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사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는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의 단계를 생략했어요. 바로 이 일을 할까 말까 정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 규칙보다도 더 전에 한 번의 고민을 더 해야 하는 거예요. 기준은 바로 4D입니다. Delete, Do, Delegate, Deeper.
D부터 이렇게 네 가지의 D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먼저 딜리트, 이건 말 그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수집함에 들어왔지만 행동을 요구하지 않거나 그냥 단순한 참고 자료일 수도 있고 굳이 해야 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수집함에서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검토할 것이 바로 이분 규칙입니다. 지금 할 것인가? 예요. 그런데 이분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꼭 내가 해야 하는가? 이것이 델리게이트고요. 위임에 대한 판단이에요. 위임한다는 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협업이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결과물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일이 해당되는 거죠. 위임에 대한 판단까지 했는데 결국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 지금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판단이 남는 거잖아요. 그것이 defer, 미룬다는 의미죠. 하지만 사실 다음 행동을 명확하게 해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간 보고를 할 때 뭐부터 해야 할지 정해놓는 것처럼요. 이렇게 나누고 나면 지금 내 에너지가 필요한 일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남은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4D 단계를 거치고 나면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해질 거예요.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몰아서 실행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저도 알겠는데요. 실제로는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 중에 이론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업에서 이론을 적용해 봤는데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상과는 다른 결과, 이론과는 다른 결과를 계속 보다 보니 이론을 따지기보다는 결국 실험 결과를 더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론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바로 조건이 안 맞았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론은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없는 게 많을 거예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되는 게 많죠. 특히 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 적용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배울 때는 이미 그런 조건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GTD라는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GTD를 제대로 체득하고 활용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이전에 말씀드린 4D, 과연 실제로도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입인데 할 일을 마음대로 안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협업을 누구랑 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일을 꽤 오래 해서 이젠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전부 다 끝났다면 안 해도 되는 게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협업해야 할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이젠 다 알 거고요. GTD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해본 사람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적어도 이 책을 쓴 이 데이비드 앨런이라는 사람은 신입의 입장이라는 건 전혀 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이 방법이 안 맞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GTD를 적용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실무자로서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전체 그림을 보는 것까지 해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실무자로서는 범위 바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관리자의 역할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져요. 전체 그림을 못 보면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못하고 결국 다 끌어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전체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고 GTD를 같이 수행한다면 쳐낼 건 쳐내고 내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에서 결과를 내는 게 가능해져요. 앞에서 말했듯이 일잘러는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에 집중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뭐에 집중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결국 GTD는 정답이 아니라 그 판단을 연습하게 해주는 도구인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그 감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GTD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든 한 번에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오늘 수집함부터 만들어서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이 피니셔 채널은 이렇게 생산성과 일하기,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이야기를 하는 채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는 저의 생산성 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GTD와는 또 다른 시스템이니 궁금하시다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